네, 안녕하세요. 멋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했는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룹이 있을 때, 이것을 지지하는 어떤 여기 최안쪽, 이것과 이것의 최안쪽, 이거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W 벡터를 찾을 수 있다고 했고요. 이게 최외곽, 그러니까 이쪽 안쪽에 마진을 가장 크게 하는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서포트 벡터다 라고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했고 그 제한 조건이 있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 마진을 최대화 시키려면은 W의 크기를 최소화 시켰어야 됐고 그거에 별개로 이제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이 벡터 그러니까 이 크기의 1 그 W 투영시킨 그 값이 1보다는 다 크고 이쪽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은 이제 2차 계획법으로 컴플렉스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2차 계획법을 어떻게 돌리는지 솔버 사용법, 그 다음에 돌리고 나서 알파를 어떻게 구했는지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알파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W 구하는 거, 그다음에 B 구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점 3개가 이루는 어떤 조합에 의해서 이 W가 결정되겠다라고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제가 그리고 어떤 걸 화두를 던졌냐면 이렇게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좀 바깥쪽에 있는 애와 안쪽에 있는 애를 구분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선형, 리니어하게 세퍼러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데이터만 다뤘는데 이제 리니어하게 나눌 수 없는 데이터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이 데이터를 만들게요. 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바깥에가 1, 여기 안쪽이 마이너스 1로 라벨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가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2차원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x라는 데이터가 어떤 x1, x2의 2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차원이 두 개인데 이것을 파이라고 할게요. x 파이를 3차원 데이터로 그냥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뭐 여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x2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 xy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파이라는 애를 이렇게 제로로 일단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xy의 첫 번째 애는 x의 첫 번째 것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는 두 번째 거의 제곱, 세 번째 거에는 3차원에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곱인데 거기에 루트 2를 곱해준 이거죠.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네요. 루트 2 xy 이걸 구해주는 거죠. x1, x2죠. 죄송합니다. 네. 이걸 구해준 거예요. 3차원으로. 이렇게 3차원으로 구해주고 나서 이것을 3차원을 플러스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플러스 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바깥쪽에 있는 이 원들이 3차원에서는 이쪽 평면 위주에 이렇게 뿌려져 있고 작은 거 안쪽에 있는 애들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이 안쪽에 이렇게 플롯이 돼요. 이쪽 평면 쪽으로 플롯이 됐어요. 그럼 이 데이터들은 어떤 평면 하이퍼플랜에 의해서 세퍼러블 하죠. 리니어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x파이라고 만들어 놓은 얘를 가지고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을 돌리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지난번 했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우리 y 채널 y 디멘전 하나 늘려줬고 h는 뭐예요? x파이에 y를 곱한 것에 두 개를 행렬 곱을 해주면 됐고 q는 뭐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 행렬 하나 또 늘려준 거고요. a는 y. 그 다음에 b는 0. g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이덴티 매트릭스에서 마이너스 1 곱해준 애고 h는 0.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이걸 다 컨벡스에서 지원하는 매트릭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솔버를 돌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솔버를 돌리면 됩니다. 알파가 나올 거고요. 알파를 한번 찍어 볼게요. 알파 보면 이렇게 쭉 값들이 이렇게 써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알파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러면은 W 어떻게 구했죠? W는 x파이 우리가 3차원으로 보내준 얘 y 곱해준 것들이랑 알파랑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차원 어떤 W가 나오겠죠. 3차원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B는 어떻게 구했죠? B는 앞에서 B를 안 구했던가? B 구했네요. 우리가 0인 애들은 다 버리고 0에 가까운 애들은 다 버리면 보시면은 서포트 벡터 될 만한 애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포트 벡터에 영향을 주는 애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x 하면 서포트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거랑 뭐 이거다 하면 이 벡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xw 플러스 b가 얘가 1이네죠. 1이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y가 1일 때, 그 다음에 라벨이 이게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는 xw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이 내잖아요. 근데 여기 y가 1일 땐 1이고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을 xw 플러스 b가 y라고 놓으면 되나요? y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y에서 빼기 xw. 근데 이 x들은 뭐냐? 이런 서포트 벡터인 애들, 서포트 벡터인 x들만 이렇게 해서 b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b는 서포트 벡터인 애들 y에서 서포트 벡터인 x들에서 w 곱해준 값을 빼주면 되겠죠. 이것의 평균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내주면 b를 구했어요. b를 구하면 이제 이것들을 또 프로젝션을 한번 시켜볼까요? 프로젝션을 시켜보면 2차원으로만 좀 놓으면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세퍼러블 가능하다 라는 걸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퍼런스는 어떻게 할까요? 인퍼런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없는 데이터 뭐 마이너스 0.3,1 마이너스 0.3,1이 1에 속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걸 돌릴 수 있죠? 이걸 알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x테스트 라는 걸 b.array로 만들게요. 2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0.3, 1.0 이 값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데이터가 하나 새로 들어왔어. 이 데이터가 1인지 2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면은 얘를 똑같이 어디 갔냐? 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X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테스트 파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줄까요? 테스트 파이. 테스트 파이. X의 테스트 파이. 이거는 XT의 0, 0, 0. 이렇게 XT를 3차원으로 좀 보내주고요. 얘를 정의를 해줘야겠네요. 얘는 점피점 0에 1,3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떡하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W 플러스 B가 0이 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면은 0보다 크면은 1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구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이걸 하면 되겠네요. 자, X 테스트 파이랑 알파가 아니고 W랑 곱해주고 거기에 B를 더해준 값. 3 곱하기 1, 1 곱하기 3이 안되지. 이걸 트랜스포즈를 안하면 되나? 네. 그러면 2점 얼마가 나왔어요? 2점 얼마면 1보다 크죠? 이게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는 1에 속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해볼까요? 여기 안쪽에 있으려면 0,0.1 0,0.1 이 정도 값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0,0.1 정도 되는 아주 다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또 3차원으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x랑 이거랑 곱해서 b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1.5예요. 그럼 뭐다? 얘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인 클래스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하나 더 지금까지 이거 커널 트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커널 트릭을 쓰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결국은 x랑 x의 트랜스포즈 이 값을 계속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시만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라는 데이터 아까 3차원으로 보낸 게 어떤 파이라는 함수에 매핑을 시키보면 이게 x1의 제곱, x2의 제곱, 루트 2, x1, x2 이렇게 매핑을 했죠. 근데 파이라고 어떤 y라는 데이터를 매핑을 또 한번 하면 얘는 y1의 제곱, y2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 y1, y2 이렇게 매핑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의 내적을 구해보자 이거죠. 파이 x랑 파이 y의 내적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 곱해주고 x1 제곱, y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y2의 제곱 더하기 이거는 2죠. 2 x1, x2, y1, y2 이게 완전 제곱꼴인 걸 아시겠나요? x1, y1 더하기 x2 더하기 y2의 완전 제곱꼴이다 라고 이해가시나요? 근데 이건 또 뭐죠? 원래의 x 데이터와 y 데이터 내적이죠. x가 예를 들어서 x1, y1이고 x2고 y 데이터가 y1이고 y2라고 하면 x랑 y랑 내적하면 x1, y1 더하기 x2, y2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3차원으로 보내서 이 내적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이 3차원으로 보낸 것들의 내적값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함수들, 특별한 함수들은 지금 제가 이것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함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함수들은 이 내적값의 어떤 패턴이 있는 거죠. 내적값을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는, 이것을 3차원으로 굳이 보내지 않더라도 이것 원래 XY 데이터의 내적값에 제곱을 해줬더니 3차원으로 매핑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매핑, 그러니까 내적값을 바로 알 수 있는 함수들을 커널 함수라고 부릅니다. 커널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데이터가 있었죠.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거 Y, Q, H 뭐 이거 구하는 건 다 똑같은데 H 행렬은 원래는 이것을 원래 3차원으로 보냈다가 두 개의 행렬곱으로 구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두 개를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이것을 제곱하면 H가 구해지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제곱하면 되고, 여기에 Y를 곱해줘야겠죠. 여기에 Y를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완성되더라. 이렇게 H를 구해도 되더라. 이렇게 H를 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트릭스로 만들고, 이것을 솔버를 풀면 된다. 네, 이렇게 풀면은 W 값을 이제 알파를 구할 수 있겠죠. 알파를 내가 찍어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런 값들이 나온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아까도 봤지만 이것들을 잘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게 0이냐 1이냐가 궁금한 건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W 어떻게 구하죠? W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은데 W는 X랑 알파랑 곱해진 어떤 값들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곱해진 값들인데 우리가 원래는 3차원으로 프로젝션 된 값을 쓰기로 했는데 3차원으로 프로젝션 된 값을 모르잖아요. 현재 이걸 안 구했다고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W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예를 들어서 X 테스트라고 할까요? 이게 W라고 놓으면은 X 알파 곱한 거에 XT, 새로운 데이터를 넣은 값,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작냐를 구분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거 파이 함수,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내적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S가 0보다 큰 애들만, 알파가 0보다 큰 애들만 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XS, YS라고 일단 좀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XS가 몇 개 있는지 일단은 봐보면, 보시면 이렇게 4개 데이터, 이게 4개 데이터가 서포트 벡터를 이루는 거고, YS는 0.4, 0.7은 1, 0.5, 마이너스 0.7은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0.08은 1이고 마이너스 0.01이랑 0.838은 마이너스 1로 매핑되는 이런 애가 서포트 벡터를 이루는 거고요. X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 이루는 애랑 X랑 행렬곱을 해준 다음에 이것을 제곱해준다.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이를 구한 다음에 b를 한번 구해 볼게요. b는 이거 우리 x랑 곱해진 게 x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xs가 아니고 x파이, 얘가 들어가 있죠. x파이에 y 곱한 거에 알파 곱한 거에 ys를 빼주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b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인퍼런스는 어떻게 하죠? 인퍼런스는 x파이, 우리 x파이랑 알파랑 곱하면 우리 그 w 구한 거랑 똑같죠? w 구한 거에 b를 더해준다. 이러면은 이제 이 값들이 2 마이너스 값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 클래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엑셀쇼라고 해서 이제 그리드로 막 나눌 거예요.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어떤 데이터인지 보여드리면, 그냥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리드로 쭉 조합으로, 이게 100개 나오고 이게 100개 나올 텐데, 한 10,000개, 101개씩 나와서 1201개. 제가 서로 조합으로 만든 거예요. 이 값들을 다 그 매핑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운드의 값은 우리가 여기 w 더하기 b로 값을 만들어주고, 바운드 이 값이 0 부근인 애들만 남겨 넣어볼게요. 0 부근인 애들만 플롯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나누는 이게 이제 0, 그러니까 xw 플러스 b가 0인 지점인 걸 이제 원래 데이터로 이제 좀 바꿨을 때 그 값들인 거죠. 이게 경계를 이룬다. 원래 이게 3차원에서는 어떤 평면을 이룰 거예요. 어떤 이 데이터들이 평면을 이룰 건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2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원형으로 곡선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조금 제가 좀 이해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곡선 비선형, 그러니까 선형으로 나눌 수 없는 이런 데이터를 나눌 때 이것을 하이 디멘전이 높은 곳으로 매핑을 원래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돌리면 되는데, 이것을 고차원으로 보내서 다시 또 내적을 하고 다시 원래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기 매핑해서 또 그 값으로 뭐 매핑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함수들은 굳이 이런 매핑을 안 하더라도 바로 어떤 내적 값에 제곱을 한다거나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값들을 이용해서 이 매핑한 값들의 내적을 바로 구할 수 있더라. 이런 게 커널 함수라고 했고, 그런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매핑 없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